아,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휴가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제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. 지금 많은 저희 유권자들께서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. 그래서 걱정이다.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버릴까 걱정이다.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뭐 그럴 줄 알았다.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점이 어디 한두 가지냐.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네,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 없다. 오히려 지금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개 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, 그것은 3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곤 합니다. 처음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% 이하로 떨어질 때,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, 국민의 절반 이하가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을 때의 그 첫 번째 고비가 바로 50% 이하입니다. 이때도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지요. 이제 두 번째가 이른바 대통령 선거 득표율보다 그 이하로 떨어질 때, 그러니까 최소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 당일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이제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나라를 경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취임 초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. 세 번째 고비는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국정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아지는 현상,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하죠.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. 50%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, 득표율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,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현상. 지금 그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났다. 뭐 이런 여론조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? 뭐 분석도 다양한데요. 그것을 제가 핵심만 이렇게 추려서 봤더니 첫 번째가 이준석 때문입니다. 이준석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뭐 이준석 본인이 20일 내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든 말든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액물입니다. 애물단지입니다. 그래서 이준석은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좌충우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큰 견지에서 본다면 이준석은 연못에 물을 흐리고 있는 미꾸라지 한 마리인 겁니다. 그 이 당내 갈등이라고 하는 것, 그 이준석만 없으면 그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오로지 이준석 때문에 당내 갈등, 이런 현상이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내각 장관들과 검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한다. 이제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정무적 감각을 끌어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적재적소에 이 인물이 합당하다, 이 사람이 제일 유능하다 이러면은 여성 쿼타도 안 보죠, 지역 안배도 안 보죠, 출신 뭐 배경도 따지지 않죠.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은 윤석열의 인사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, 독단적이다, 일방적이다, 이런 불평을 하는 거고, 그러한 불평들이 확산돼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정권 초임기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단, 일방적 이런 말은 어느 정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제 세 번째가 민생입니다.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도 아직도 사는 것이 영 시원찮고 팍팍하다. 이것은요 윤석열 정권 탓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.
저도 이번에 휴가 때 저 남도 쪽으로 쭉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 길가에 있는 그 시골 맛집들 100% 문 닫았습니다. 마당에 잡초만 우한히 이렇게 커져 있고 그 간판에는 페인트가 벗겨져서 너덜너덜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 손볼 생각도 안 하고 뭐 저희 집은 이 닭곰탕이 맛있습니다. 뭐 이런 간판만 써 있고 뭐 추어탕을 잘하는 집 뭐 이런 것만 써 있을 뿐이고 손님은 마당에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. 그러한 것이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 회복도 필요하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맨 마지막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끊임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. 그러한 것들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당내 갈등, 그 다음에 내각과 검찰 인사, 뭐 민생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. 그보다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미 양극화되어 있습니다. 진영 논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50%가 됐든 45%가 됐든 이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처럼 보입니다.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그 진영 논리를 타파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처럼 뭐 60% 70%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정치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.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다시 끌어올리려고 뭐 여러 가지 술수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박스권에 갇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른바 팬덤 정치, 이미지 정치 이걸 하지 않습니다. 소탈하게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. 과거 문재인 정권은 탁현민으로 상징되는 그 팬덤 정치, 이미지 정치 모든 것이 다 쇼였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은 쇼를 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겁니다.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설거지를 해왔습니다. 뒤치다거리. 문재인 정권이 흘려놓고 간 쓰레기 더미, 똥 이런 것들을 치우느라고 다른 데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죠. 자영업자 회복에 힘 쏟아야 되죠. 전기요금 정상적으로 다 올려야 되죠.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죠. 노동개혁 해야 되죠. 연금개혁 해야 되죠. 교육개혁 해야 되죠.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기 없는 정책들입니다. 국민들에게 뭐 의료보험 혜택을 어떻게 늘려주겠다. 말년에 기초연금을 어디까지 높여주겠다. 그 다음에 교육 평준화를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해주겠다. 기타 등등 기타 등등.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한테 계속 뻐꾸기를 날려가지고 우리 어디에서 한번 만나자.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. 우리 한반도에 드디어 평화의 비둘기가 날개짓을 시작했다. 기타 등등 기타 등등. 이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동시에 인기 없는 비인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쓴 약을 국민들 입에 달여 먹여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.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기에 연연하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인내심을 가져라.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절대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.
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결과는 창대하리라. 이런 말씀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해오고 있는데요. 정말 그렇습니다. 국민 여론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국민 지지율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은 더 큰 문제입니다. 네,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